사이좋게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운데 테이프 쪽에 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왼쪽 봐주시고, 네, 인사해 주시고. 자, 류준열 씨 한번, 네, 미소도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서, 네, 두 배우분께 실례일 수 있지만 손가락 하트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가운데 보시면서 역시나 손가락 하트.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팅도 한번 가겠습니다. 트래블러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한 분 한 분 좀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형 트래블러 이재훈 씨부터 잠시만 류준열 씨 대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이재훈 씨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생애 첫 배낭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역시나 왼쪽부터 가시겠습니다. 왼쪽. 네, 저 I Can Speak 3번 봤습니다. 네, 그러면 박열에서 읊으셨던 그 개새끼라는 시도 제가 너무 잘 들었었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른쪽. 네. 이어서 가운데 가시겠습니다. 네. 역시나, 네, 큰 하트 실례가 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훈 씨. 잠시만 이쪽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동생 트래블러 류준열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준 여행 전문가시죠? 이번 여행에서 든든한 해결사 역할을 하셨습니다. 왼쪽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침묵 다시 봤는데 대단하십니다. 침묵 다시 봤어요. 그저께. 제가 감사합니다. 네, 멋진 작품. 자, 이어서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자, 이어서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멋지십니다. 역시나 트래블러 화이팅! 네, 감사드리고요. 류준열 씨 잠시만 무대에 계셔주시고, 이재훈 씨도 역시나 다시 모시고요. 그리고 제작진분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분들도 역시나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네, 홍상훈 PD, 최창수 PD, 김머치 작가님, 위선임 작가님. 네. 다 함께 왼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왼쪽 보시고, 네, 왼쪽에도 화이팅 한번 가겠습니다. 트래블러 화이팅! 좋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보시면서 역시나 트래블러 화이팅! 좋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보시면서, 자, 트래블러 화이팅! 네, 트래블러 대박 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만 또 대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모실게요. 네, 이 안쪽으로 잠시만 들어가 주시면 저희가 테이블 세팅하고 나서 다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저한테 가까운 순서대로 홍상훈 PD, 최창수 PD, 이재훈 배우님, 류준열 배우님, 네, 그리고 김머치 작가님, 위선임 작가님 이렇게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서 인사 말씀 먼저 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가까운 순서대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상훈 PD께서 먼저 인사 나눠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엔 트래블러 연출을 맡은 홍상훈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 있는 최창수 PD님하고는 저 아는 형님 좀 계속 연출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 네, 새롭게 트래블러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돼서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기 PD입니다. 홍상훈 PD. 자, 이어서 최창수 PD. 네,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러 연출 맡은 최창수 PD입니다. 오늘 공기도 안 좋은데 멀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정말 기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2주 동안 이 두 멋진 배우를 데리고 쿠바를 정말 신나게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거를 방송으로 열심히 만들어서 내볼 테니까 기자님들 앞으로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훈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트래블러에서 형 트래블러 이재훈입니다. 쿠바를 다녀온 지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은데 네. 오늘 방송을 볼 걸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꼭 11시, 밤 11시 맞죠? 맞습니다.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류준열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준열입니다. 네. 동생 트래블러죠. 네. 늘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서 인사드릴 때 배역 이름으로 이렇게 인사 무슨 역의 준열입니다 했는데 네. 여기는 특별히 그런 게 없네요. 그래서 그렇죠. 더 뭔가 설레고 또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방 하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 남은 묻고 답하는 시간에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배우님 목소리 너무 달달하고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김머치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트래블러의 김멋지 작가고요. 저희가 두 트래블러와 함께 여행하듯이 일을 하러 가서 여행을 실제로 했고 돌아와서도 여행하듯 이야기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밤부터 같이 여행하듯이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선임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래블러의 위선임 작가입니다. 네, 저희는 김머지 작가와 저는 그냥 그저 여행자였는데 네. PD님들과 다른 트래블러님 덕분에 저희가 다른 트래블러라는 이 작품을 만들게 되는 또 하나의 여행자 트래블러가 되었어요. 네. 너무 감격스럽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멋진 여행 오늘 밤에 꼭 떠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최창수 PD님께 하나 여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인지 전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트래블러라는 프로그램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배낭 여행자를 최대한 리얼하게 구현한 어떤 여행 프로그램인데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은 제가 한 12년 전에 2005년에서 2006년도에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을 한 1년 반 동안 세계여행할 때 당시에는 이제 아직 PD가 되기 전이었지만 언젠가 PD가 된다면 꼭 만들고 싶었던 어떤 여행 프로였고요. 그래서 이제 아는 형님을 이제 런칭하고 2년 반 연출한 다음에 이제 아는 형님 연출을 내려놓고 쉬는 시기에 이제는 한번 내가 원래 생각했던 여행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봐도 되지 않겠나 싶었고 또 당시에 이제 조성 국장님께서 또 여행을 또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저랑 평소에 여행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또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거의 작년 2월 말부터 기획이 들어가서 준비된 프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2007년도에 이제 여행을 갔다 와서 당시에 이제 아직 사회생활하기 전에 그 지구별 사진관이라는 여행 포토 책을 낸 적이 있는데요. 네. 베스트셀러는 아니었고 네. 그 책이 이제 저자 소개에 보면 말미에 언젠가 그 여행과 청춘과 사랑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꿈이다라고 맨 마지막에 써 있는데 이번에 그 여행과 청춘을 결합을 해서 어느 정도 꿈을 3분의 2는 이룬 것 같고요. 또 사랑은 결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방송을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죠. 가장 먼저 드셨으면 네. 본인 소개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 이은지라고 하고요. 저희 PD님이랑 이제 두 배우분께 질문이 있는데 PD님 둘 중에 아무나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이재훈 씨랑 지금 류준열 씨의 조합을 어떻게 만들었고 또 이 첫 번째 여행으로 두 배우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 보니까 좀 이재훈 씨가 오히려 동생 같고 류준열 씨가 형같이 좀 둘이 동생 트래블러, 형 트래블러라고 나왔는데 역할이 좀 뒤바뀐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그래서 류준열 씨는 이재훈 씨가 동생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는지 그리고 반대로 이재훈 씨는 류준열 씨가 형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PD님. 먼저 그 이 두 분의 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애초에 그 트래블러라는 프로그램을 작년 2월에 애초에 처음에 이제
기획할 때부터 딱 못 박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일단 무조건 2명이어야 한다가 일단 첫 번째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리얼한 제가 여행 다니면서 했던 그런 배낭여행을 실제로 구현하기에 두 명이 초과가 되면 여러모로 숙소를 잡을 때나 아니면 뭐 어디 이동을 할 때나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2명이어야 된다고 일단 결정을 했고, 그리고 저랑 그다음 이 세계여행을 한 2년간 다녀온 그 작가들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소위 빡센 배낭여행을 방송적으로 구현을 하려면 그 2명의 출연자 중에 무조건 1명은 배낭여행을 좀 해본, 그러니까 여행을 좀 할 줄 아는 그런 출연자가 무조건 둘 중에 1명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당시에 돌아봤을 때 사실은 어떤 대외적으로 또 방송적으로 이미 그 배낭여행 실력이 검증된 사람이 사실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류준열 씨였고, 사실은 그 기획 초창기부터 그 류준열 씨가 섭외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실은 류준열 씨를 가상의 그 트래블러 둘 중에 1명으로 세우고 기획을 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또 저희가 그 류준열 씨를 가상으로 세우고 또 나머지 또 어떤 여행 메이트를 생각했을 때 또 저희가 작가들하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청춘의 이미지와 되게 어울리는 배우들 리스트가 저희 회의실 벽면에 이렇게 쫙 돼 있었는데 그 중에 또 가장 위에 있는 분이 또 이재훈 씨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긴 어떤 또 어렵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류준열 씨가 섭외가 됐을 때 또 류준열 씨도 마침 또 이재훈 씨를 또 추천을 하시기도 했고 또 이재훈 씨도 흔쾌히 또 어떤 저희의 제안을 잘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시간과 그다음 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같이 합쳐져서 이렇게 정말 운이 좋게 이렇게 두 분을 모실 수 있게 됐고요. 또 그 와중에 또 저희 조성 국장님도 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분이 형 동생처럼 느껴지는 거는 네. 두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 류준열 배우께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재훈 배우가 형이지만 좀 동생 같았던 순간들 언제였는지. 글쎄, 근데 사실 그렇게 느껴졌다기보다는 네. 어쨌든 이게 트래블이고 트래블 메이트가 필요한 상황에서 네. 같이 트래블 메이트가 어떤 사람이냐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재훈이 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완벽 그 자체의 트래블 메이트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네. 호흡이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여행하면서 이렇게 잘 맞는 메이트는 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이랑도 다녀보고 뭐 동생들, 형들이랑도 다녀봤는데 네. 재훈이 형 같은 메이트는 그냥 아무하고나 여행해도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 그 어떤 부분 덕분일까요? 방송으로 확인하시면 참 좋으실 텐데 네네. 이게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이 제작복을 처음 해봐가지고. 네.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일단 같은 트래블러가 네.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아. 네, 눈치도 안 봐도 되고 너무 편하게 해주시니까 형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그냥 방에 있는데도 너무 편하고 뭐 여행하는 순간순간에 그냥 같이 이렇게 좀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는 네. 둥글둥글하고 참 진짜 뭐가 나지 않은 그런 메이트로서 최고의 형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말이 없어도 편안한. 그럼요. 근데 좀 말을 많이 했어요.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재훈 배우께서는 동생이지만 좀 형 같았던 모습들 언제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이 트래블러라는 프로그램을 제안을 주셨을 때 그 여행이라는 것이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설레고 네. 모든 사람들이 여행하면은 뭔가 힐링을 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다들 원하실 텐데 이게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에 있어서 일단 막막한 점이 저한테는 있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쿠바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로망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매우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그냥 대본도 없이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닌 이게 여행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시청자분들께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정보도 있고 재밌어야 될 텐데 이거를 대본도 없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막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배낭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항상 여행을 갈 때는 캐리어를 들고 숙소에다가 두고 나서 그리고 그 주위를 살펴보고 돌아다니는 여행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좀 이 여행 프로그램이 조금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생소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이자 절대적인 이유는 네, 류준열 배우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작품에서 함께 만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만나기를 원했었는데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고 네, 진짜 저한테 있어서는 유준열 배우가 첫 번째 이유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든 걸 의지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많이 좀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형으로서 좀 이끌어주고 했어야 되는데 일단 유준열 배우가 너무 여행을 좋아하고 잘 알고 하니까 그냥 저는 준열이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갔어요. 그게 너무 편했고 네. 즐거웠고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좀 귀찮은 존재가 뭐 됐을 수도 있겠는데 네. 저는 이 프로그램 자체의 시작과 끝은 예, 유준열 배우이지 않나. 예. 진짜 전 배낭을 매는 법도 몰랐거든요. 그렇죠. 아까 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 이 배낭을 쌀 때부터 아니 이 배낭을 메고 어떻게 열흘 동안 여행을 할 수 있지에 대한 게 되게 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맸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배낭을 메고 가는 것 자체가. 네. 근데 준열이가 배낭 메는 법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한테는 최고의 여행 메이트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길었네요. 아닙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질문 우리 기자님. 순서대로 다 기회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염려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타포커스 이수민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두 배우분들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예고 영상에서 두 분 여행 스타일이 굉장히 상극으로 나왔었는데 실제로 두 배우분들의 여행 스타일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친분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여행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여행을 하면서 성격과 스타일들을 어떻게 맞춰나갔는지 뭐 노력을 취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훈 배우님은 드라마나 영화 이에 처음으로 이름 올리면은 도전하게 됐는데 이에 따른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재용 배우께서 먼저 부탁드립니다. 실제 여행 스타일. 실제로는 어디를 간다라고 딱 이렇게 정했을 때 일단 거기에 대한 이제 여행 책자를 일단 사서 정보를 좀 훑어보고 그리고 어디를 가고 싶은지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래서 가서 뭐 어느 날은 여기 가고 다음 날은 여기 가고 이렇게 정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때 느낌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어떤 맛집을 찾아서 그 스팟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어디에 뭔가 머물고 싶다 그러면은 뭐 몇 시간이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너무나 유명하고 여기서는 꼭 뭐 사진을 찍어야 되고 남겨야 된다는 공간에서는 의외로 그냥 눈에만 바로 담고 바로 이동하는 정말 그때 상황과 느낌에 따라서 여행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좀 마음 가는 대로 네네네. 하시는 편이신 것 같고 네. 유준열 배우께서는 어떠실까요? 여행 프로그램 전에 한번 뵙긴 했지만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형처럼 저도 이제 책자로 먼저 갈 여행지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기반 지식을 이제 좀 습득한 상황에서 이제 네. 여행을 하는 편인데 여행을 나름 좀 많이 해본 편이어서 그런지 뭐 이렇게 바쁜 여행도 해보고 좀 여유 있게 하루 종일 뭐 한 곳에만 앉아서 이런 여행도 해보고 네. 이런저런 여행을 많이 해봐서 딱히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상황에 맞춰서. 네네. 같은 메이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고 그날 제 기분에 따라 다르고 장소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라 네 이런저런
스타일이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 류준열 배우께서 이재훈이라는 여행 메이트와 함께 할 때 아무래도 좀 낯설기 때문에 맞춰가는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맞춰가기 위해서. 이 여행을 둘 이상이 하다 보면 어쨌든 네. 의견 충돌이 되고 분명히 트러블이나 이런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얼마만큼 서로 배려하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배려. 네네. 그래서 어쨌든 혼자 사는 세상 아니고 혼자 하는 여행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그냥 서로 배려하다 맞춰보면은 자연스럽게 포기할 때도 그렇게 아쉽지 않게 포기하게 되고 왜냐면 상대도 얼마나 또 나를 위해서 포기하는 지점이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서로 배려하면서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이재훈 배우께서는 어떠십니까? 좀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노력했던 부분들. 저보다는 준열이가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속한 시간에 잘 일어나고 그리고 잘만 따라다니면 된다. 네. 네네.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계속 준열이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또 보이지 않을까. 근데 저도 뭐 어디를 가고 싶다 그리고 뭘 먹고 싶다에 대한 의견을 제가 준열이한테 줬을 때 준열이가 그렇게 하자고 언제나 흔쾌히 응해줘서 그래서 저는 정말 더 할 나위 없었던 여행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여행을 할 때 누군가가 좀 길잡이가 돼줘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힘듦이나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안하게도 그게 없어서 진짜 너무너무 좋았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재훈 배우께는 나침반 같은 존재였겠네요. 류준열 배우. 절대자. 절대자. 네. 이 사람만 쫓아가면 네. 모든 게 완벽하다. 수호신. 네. 그래서 저를 많이 시켜줬어요. 좋습니다. 네. 한 말씀. 근데 이게 계속 답변하다 보니까 네네. 뭐 안 맞는 부분이나 네. 좀 어려웠던 지점을 물어보시는데 그렇죠. 사실 딱히 그런 점이 없었죠. 어. 어떤 우리가 뭐 이렇게 의견이 안 생기게 좀 그런 게 있어도 재밌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너무 없어서 너무 재밌게만 놀다 온 것 같아서. 근데 PD들이 다들 눈을 피하시는데요. 아직 그래요. 피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훈 배우께 마지막으로 드린 질문인데 얘는 처음 나들이 하시다 보니까 네. 소감이 또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어떤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도 아니고 뭐 어떤 정해진 어떤 루트를 우리가 탐험을 하거나 가야 되는 것이 아니 정말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라는 자유로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있어서에 대한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재미없을까 봐.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재밌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또 여행의 이런 그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돌발 상황들도 되게 많았었고 진짜 예상치 못한 것들이 되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게 마치 뭐 대본 있냐 이렇게 흘러갔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기대해 주시면서 어떻게 이 둘이 여행을 하고 부딪히게 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한테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불안함은 있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어떤 즐거움과 분명히 힐링이 될 거라는 믿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외성 또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기자님 질문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EMB 홍희민 기자입니다. 저 일단 뭐 이게 아까 예고편을 봐서도 그렇고 이게 두 청춘의 배낭여행기라고 하니까 꽃청춘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풍경도 어쨌든 쿠바의 풍경을 계속 아름답게 보여주시는 것도 그렇고 류준열 배우님도 어쨌든 한번 출연을 하셨던 배우분이고 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뭐 제작진분들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한번 출연을 하셨던 류준열 배우분도 직접 어쨌든 출연을 두 프로그램 다 해보셨으니까 어떤 차별점이 있고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또 모습을 더 다르게 보여주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 어쨌든 비슷한 포맷의 프로그램에 두 번 연달아서 출연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나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PD님. 네, 우선 그
꽃청춘과의 차이점을 얘기 드리면 우선 저도 여행을 워낙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 중 하나고 또 꼭 챙겨보는 프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꽃청춘은 그 청춘 그 출연자를 납치를 해서 낯선 곳에 갑작스럽게 떨어뜨린다는 주요 일단은 어떤 컨셉이 있는데요. 그거부터 일단 엄청 그 여행을 출발할 때 혹은 여행을 대하는 거에 대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들 같은 경우는 이미 쿠바에 대한 여행지를 알고 있었고 또 저희는 배낭 그리고 꽃청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다 보니까 뭔가 이 여행지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혹은 여행지에 대한 준비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배낭을 앞뒤로 차곡차곡 뭔가를 준비해서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은 거의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여행을 대하고 또 가서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렴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는 지금 기존의 예능 작가를 단 한 명도 쓰지 않고요. 단 이 2명의 여행 작가만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가 저도 그렇지만 그 배낭여행자로서의 그 어떤 저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여행 프로그램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예를 들면 여행지에 그냥 즐기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방송을 보시면 그 여행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나 혹은 뭐 숙소를 찾아가는 과정 혹은 뭐 택시를 섭외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기존의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분량이 훨씬 많이 나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방송을 보고 나서 만약에 뭐 꽃청춘이나 아니면 기타 여행 프로그램을 봤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시청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와 나도 저기 가보고 싶다, 나도 저기 먹어보고 싶다, 와 나도 저 곳을 보고 싶다라는 감정이 든다면 저희 트래블러를 보고 나서는 어떤 감정이 드는 걸 저희가 의도를 하고 있냐면 아 나도 여행을 저런 방식으로 해보고 싶다. 나도 늘 캐리어만 끌고 다녔는데 배낭을 앞뒤로 메고 다니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그런 청춘 배우가 배낭을 엄청난 무거운 배낭을 앞뒤로 실제 배낭여행처럼 앞뒤로 메고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은 아마 저희밖에 없을 거라고 단언하고요. 네. 그리고 배낭을 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여행에 중요한 거냐면 캐리어를 메지 않고 배낭을 맸을 때 어떤 그 여행의 속성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어디 이동할 때나 기동성이나 혹은 뭐 숙소를 잡을 때나 할 때 더욱더 빠른 어떤 판단이 더 필요하고 또 이동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실제 현재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젊은 배낭여행객들이 현재 하고 있는 배낭여행을 그래도 가장 최대한 가까이 구현을 했다고 저희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 같습니다. 네. 류준열 배우께서 느끼시는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이미 PD님께서 잘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 이런 부분이 많이 끌려서 일단 이 프로그램을 함께 하게 됐고요. 네. 근데 이제 확실히 다른 점은 제가 이 쿠바라는 나라가 정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여행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계획을 짜는 게 사실은 여행의 거의 50% 이상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이고 또 적절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쿠바라는 나라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즐기고 이렇게 새로운 것을 본다기보다는 나라 자체에 대한 어떤 호기심도 있고 궁금증도 유발하는 나라여서 이미 이 가기 전에 준비했던 그런 지점들이 많이 2배, 3배 다가오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물론 꽃청춘도 굉장히 자율적이고 뭐 이미 작가님들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바나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지점들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과 차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뭐랄까 그 관찰 카메라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그 정확한 포맷을 모르는데 네, 관찰 카메라. 네, 그런 관찰 카메라로서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붙어 있는다는 느낌보다도 여행 그 자체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촬영하시는 지점들에서 이제 이 연기자들이 좀 굉장히 편안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스스로의 여행을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이었고 그래서 재훈이 형도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뭔가 어쨌든 우리가 배우로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뭔가 해내야 되는 몫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형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뭔가 책임감을 느끼고 이렇게 오셨는데 저도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그냥 우리 스스로의 우리만의 여행을 하면 된다. 정말 그냥 여행을 우리가 하고 즐기면 이분들이 알아서 담아주실 거고 알아서 또 재밌게 만들어 주실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정말 우리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가장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행을 재훈이 형이랑 저랑 둘이 여행한 것 같지만 형을 만나기 전에 여행지에서 만나기 전에 그리고 제가 혼자 보내는 시간에서
우리 작가님들이랑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진짜 여행을 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고 이제 브라운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느끼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득 궁금해진 건데 네네. 현장에서 우리 작가님들께서는 뭐 이렇게 전혀 간섭하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작가님들 뭐 하셨어요 그러면? 주로 이제 제가 대답해도 되나요? 그럼 일단 한번 작가님들 말씀 들어보고. 제가 먼저 듣고 정리를 한번. 네, 좋습니다. 뭐 하셨어요? 네. 저희는 그냥 숨만 쉬면서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귀를 크게 뜨고 눈을 크게 뜨고 네네. 재훈 씨와 준열 씨가 어떤 행보를 가실까, 어떤 선택을 하실까, 또 그 선택이 어떻게 실패하고 또 어떻게 성공하는가 이런 거를 정말 두 눈 크게 두 귀도 활짝 열고 네네. 계속 지켜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변태처럼 기록했어요. 현대처럼 기록했다. 또 멋지 작가님. 네, 그 여행자로서 느끼는 감정들을 네네. 제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두 트래블러가 느끼는 감정이니까 네. 최대한 그거에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네. 저희 계속 지켜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 생각해보고 여쭤보고 표현하시는 거 듣고 이런 식의 일을 했습니다. 같은 감정으로.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작가님들이 계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네네. 저도 여행을 몇 번 해봤고 또 여행 가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같이 눈빛 보고 이렇게 그냥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좀 큰 힘이 되고 진짜 여행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공감. 네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기자님 뒤쪽에 네 오른쪽. 네, 안녕하세요. 저 오마이뉴스 유지영입니다. 저 작가님 두 분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쿠바라는 여행지의 매력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쿠바의 매력. 쿠바라는 나라가 좀 독특한데요. 1960년대에 미국이랑 쿠바가 사회주의 국가를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미국이랑 수교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쿠바의 경제를 이렇게 봉쇄 정책을 실시하면서 쿠바가 다른 나라랑 교류를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발전의 속도가 더뎠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문명의 속도가 좀 느리게 흘렀는데 그래서 지금 쿠바를 가보면 1950년대 자동차가 길거리에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고 내가 지금 인터넷으로 뭘 알아보고 싶다고 해도 바로바로 알아볼 수 없고 그 다음에 뭔가 빨리빨리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좀 지금 어디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거잖아요. 뭐 인터넷을 쉽게 사용할 수 없고 그런 나라가. 네. 그래서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쿠바라는 나라가 되게 독특하고 매력 있고 여행자들을 불러일으키는 곳인 것 같아요. 예스러운 매력. 네. 좋습니다. 이선희 작가께서 느끼신 쿠바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네. 머지 작가가 잘 설명을 해줬는데요. 저는 쿠바라는 나라는 저희가 표현을 하기로 텍스트로 적기로 낯설지만 매력적인 나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와는 정말 문화적인 다름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다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다를까? 이들은 왜 이런 문화를 가졌을까라는 끊임없는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여행자에게 물음을 계속해서 주는 곳이 가장 좋은 여행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쿠바라는 나라가 너무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또 우리 기자님들 질문 손 들어주실까요? 여기 바로 앞쪽에. 네. 네, 저 미디어 SR 김은슬 기자인데요. 저 이재훈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배낭여행 경험하신 건데 또 가실 의향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또 가실 의향 있으신지. 장고. 네. 네네. 그게 혼자라면 안 할 것 같아요. 혼자 배낭여행하는 거가 그건 쉽지 않다. 근데 누군가와 같이 있다면은 그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호기심이 있고 니즈가 있는 사람.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준열이랑 준열이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연기하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저는 준열이가 가면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류준열과 함께라면. 네, 류준열과 지금 끝까지 갈 수 있다. 네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류준열 배우께서 또 화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원 배우와 함께라면 어떻습니까? 저 얼마든지죠. 제가 지금 계속
질문에 답할 때 좀 뭔가 재밌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좋은 일밖에 없어가지고 네. 진짜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너무 좋은 메이트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언제든지 함께라면 떠날 수 있다 말씀 주셨고요. 자, 우리 작가님들께 한두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예능에 처음 도전하시게 된 건데 좀 결심하게 된 계기, 또 소감 이런 거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엄마야. 어머님 오셨어요? 처음 엄마 찾으시길래. 처음 피디님께서 네.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셨을 때 진짜 눈이 튀어나왔거든요. 이게 안압이 올라간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진짜 이렇게 너무 놀라서 눈이 튀어나올 뻔했는데 네. 처음에 이렇게 방송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저희가 괜히 되게 유명하시고 프로그램 잘 만드시는 분인데 저희가 작가가 돼서 괜히 프로그램에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네. 다행히 저희 잘 이끌어 주셔서 열심히 큰 어려움 없이 잘 해냈고 뭐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전에는 저희가 했던 여행, 저희가 겪었던 거, 저희 감정 이런 거를 컨텐츠랑 글로 나타냈다면 요번에는 이제 저희가 느낀 게 아니라 두 트래블러의 감정이랑 그런 선을 따라가는 거를 글로 썼어야 됐어서 네. 처음에는 좀 그게 어렵고 좀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두 분께서 너무 저희한테는 TV에서만 보던 스타인데 그렇죠. 예, 실제로 봤을 때 너무 잘 대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해주셔서 네. 되게 편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위 작가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처음에는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네, PD님께서 저희에게 제안을 해주셨을 때,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통해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이게 신종 사기인가? 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정말 믿기지 않았던 제안이었는데 네. 그래서 뭐 멋지 작가가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네, PD님들과 또 배우님들 또 국장님들이 너무 많이 잘 도와주셨어요. 정말 그냥 제작진과 뭐 스텝 이런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같이 동행하는 여행자라는 거를 정말 느낄 수 있도록 너무 잘 대해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질문 한두 가지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 기자님 뒤쪽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라고 하고요. 저 PD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이게 출연자분이랑 여행지가 바뀌면은 시즌2의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염두에 두고 계신지 또 두 배우분 말고 다른 배우분 섭외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배우분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현재 쿠바와 그리고 트래블러 당장 오늘 방송될 우리 시즌 외에는 솔직히 진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즌 2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왜냐면 이거를 잘 일단은 세상에 내놓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뭐 잘 돼서 시즌 2가 되면 당연히 좋죠. 그리고 사실은 또 뭐 이 두 분과 너무나 길게 여행을 또 2주간 같이 다녀서 정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진짜 말씀드리면 이 두 분 외에 어떤 다른 뭐 트래블러도 머릿속에 솔직히 있지 않습니다. 네. 홍성훈 PD는 어떠세요? 만약에 시즌2 간다면 이런 분들과 한번 해보고 싶다. 새롭게. 저 역시 오늘 시즌1 첫 방송에 모두 좀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즌2 얘기가 좀 이런 것 같고 조금 오늘 좀 많이 봐주시고 트래블러 시즌이 잘 되면은 그때에 대해서 좀 시즌2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우리 기사거리 내야 되거든요. 이런 배우들과 한번 해보고 싶다. 저희 장성규 아나운서와 감사합니다. 혼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남극이랑 북극이랑 제가 셀카로 찍어서 그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어디 뭐 달나라 같은 데나. 달나라. 네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 또 받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충분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끝인사로 좀 어느 정도 갈무리하게 이번에는 위 작가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지금 이런 자리가 너무너무 떨리고 그런데요. 오늘 밤에
지금 이 자리보다 더 떨릴 것 같아요. 오늘 밤 11시에 여러분들도 떨리는 가슴으로 함께 저희와 여행을 떠나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 작가님. 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녁 11시, 밤 11시죠. 네,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류리호님. 네,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정말 저만의 여행을 하고 정말 여행 그 자체로 많은 걸 느끼고 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청자분들도 이런 감정들 고스란히 잘 느끼셨으면 좋겠고 네. 같이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훈 배우님. 네, 쿠바라는 나라의 매력에 푹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유준열 배우가 가서 정말 만끽을 하고 왔거든요. 아무쪼록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기자님들 오늘 찾아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그 쿠바의 여행을 조금이라도 느끼시라고 저희가 따로 그 15장으로 구성된 그 쿠바 여행 사진 그 엽서 세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꼭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두 개씩 꼭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또 방송 되고 나면 좋은 기사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 PD님. 네, 장성규 아나운서의 남극행을 위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11시고요. 아까 드리고 싶었던 말 짧게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기 최창수 PD님하고 작가님들은 좀 여행 전문가시고 또 우리 유준현 씨도 여행 많이 하셨는데 네. 아까 재훈 씨가 배낭여행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좀 처음 입장에서 실제 가서 촬영을 하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서 느끼는 게 사실 배낭여행이라는 게 배낭여행이라는 자체가 좀 아까 이재훈 씨 말씀하셨지만 좀 쉽게 도전하기 힘들고 또 쿠바는 또 새로운 지역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거를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좀 깨고 나도 이제 갈 수 있다, 어디든 배낭 메고 떠날 수 있다는 걸 느끼고 당장이라도 배낭을 사러 떠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 1시간가량 많은 말씀 나눠주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6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6분은 이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트래블러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기사, 따뜻한 기사 풍성하게 부탁드리면서 가시는 길 안전하게